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남남이 된 적이 있으세요? 손을 잡고 공항에 들어설 때만 해도 설레고 행복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차가운 침묵 속에 걸어야 했던 그 기분 말입니다. 올해 64이 된 이순자 씨가 겪은 일이 꼭 그랬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무려 50년을 함께해온 친구 김복희 씨. 서로의 남편 병수발을 같이 했고 자녀 결혼식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아주던 사이였어요.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야심차게 떠난 열흘간의 유럽 여행이 그 50년 세월에 마침표를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낯선 땅에서 마주한 김복희 씨의 뜻밖의 고집, 작은 배려 하나 없는 행동들, 그리고 사소한 일정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나는 너랑 2번 다시 여행 안 해라는 말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50년 우정이 단 열흘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대체 왜 그토록 아꼈던 친구가 여행지에서는 가장 참기 힘든 사람으로 변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심리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가깝다고 해서 다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사실 이 믿음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편안함과 무례함을 혼동하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예의가 없으면 아무리 깊은 정도 결국에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선생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관계의 기둥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순자 씨와 김복희 씨의 이야기가 꼭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허물없는 사이라 별 걱정 없이 비행기에 올랐는데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어요. 렌터카를 몰고 가던 김복희 씨가 길을 잘못 들자 이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내비를 봐주었습니다. 그때 김복희 씨가 툭 던진 말이 이순자 씨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야, 너는 나이 먹어도 여전히 그 꼼꼼한 척이 안 고쳐지더라.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피곤한 소리 듣는 거야. 이순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도 농담처럼 하던 말이었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들으니 그 무게가 전혀 달랐어요. 김복희 씨는 우리 사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순자 씨에게는 그 말이 50년 정을 비웃는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넌 결정장애니까 내가 알아서 시킬게라며 면박을 줬고 이순자 씨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이 나이에 체력 관리도 못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이순자 씨는 여행 내내 입을 닫게 됐어요. 즐거워야 할 여행이 조용한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김복희 씨는 이순자 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도 야, 친구끼리 이런 말도 못해? 내가 예민해진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이순자 씨를 옹졸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바로 이 지점이 다산 선생이 경계했던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그것을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포장하는 무지함이죠. 많은 분이 이렇게 착각하십니다. 친하니까 다 이해하겠지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귀하게 대접하는 데서 나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차리면서 왜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에게는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익숙함이 무례함으로 변하는 순간 그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처참한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이순자 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김복희 씨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세월이 무색하게도 단 열흘간의 여행에서 느낀 멸시와 상처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편하다는 핑계로 무례한 말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친구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상처를 혼자 견디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산 선생의 가르침처럼 진짜 품격 있는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 선을 지키는 예의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심리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특히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의존의 심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시한폭탄이 되곤 합니다. 67의 오미숙 씨와 윤정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 3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오미숙 씨는 윤정래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는 워낙 꼼꼼하고 여행 계획도 잘 짜잖아. 이번엔 언니만 믿고 따라갈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언뜻 들으면 친구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심리가 숨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접만 받겠다는 무의식적인 의존이었던 겁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래 씨는 항공편 예매부터 숙소 예약, 맛집 리스트까지 혼자서 수십 시간을 쏟아 준비했는데 오미숙 씨는 그저 뒤에서 따라다니며 불평을 늘어놨어요. 식당에 가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투덜거리고 조금이라도 길을 헤매면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알아봤어?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오미숙 씨의 마음속에는 내 친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비대해진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행 셋째 날 밤 참고 참았던 윤정래 씨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네 가이드야?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라는 외침에 오미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미숙 씨는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순간 내 즐거움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친구니까 다 해줄 거야 라는 기대, 가까운 사이니까 내 불편함을 당연히 해소해줘야 해라는 그 믿음이 결국 30년 우정을 단 며칠 만에 조각내버린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어요. 추위를 피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여행지라는 낯선 공간에서 서로의 가시를 피하려면 적당한 거리 두기와 함께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독립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심리, 친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기대가 차오를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여행은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친구가 예약한 식당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고생했다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을 견디며 타인과 공존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여행 가방을 싸기 전에 마음속 가득 찬 기대치부터 먼저 비워내야 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던 행동들이 여행지 숙소라는 좁은 공간에 갇히는 순간 서서히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로 변하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68배 최명순 씨는 40년 지기 친구 박은자 씨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로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발목을 잡은 건 가치관의 차이나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잠자리와 식성이라는 아주 사소하고도 치명적인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최명순 씨는 평생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에요. 반면 박은자 씨는 새벽 2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드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문제는 여행 첫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최명순 씨는 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곤히 자는 박은자 씨를 깨울까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숨을 죽이며 휴대폰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박은자 씨가 켜둔 스탠드 불빛과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어요. 참다 못한 최명순 씨가 조금만 일찍 자면 안 되겠어? 라고 한마디 꺼내자
박은자 씨는 여행까지 와서 왜 이렇게 유난을 피워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식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기운이. 나는 최명순 씨와 달리 박은자 씨는 점심때나 되어야 첫 끼를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배고픔을 참으며 박은자 씨가 일어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던 최명순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프고 잠이 부족하니 평소라면 웃으며 넘겼을 박은자 씨의 농담조차 독침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요. 내 삶의 방식이 옳고 친구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60년 넘게 살아온 각자의 몸 리듬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 리듬에 맞춰주지 않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급기야 그 사람의 인격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라고요. 잠이 부족하고 배가 고프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돌할 때 우리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최명순 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는 건 억지로 나에게 맞추려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 생활의 결을 더 냉정하게 파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쌓아온 소중한 우정이 단 몇 박 며칠의 여행으로 산산조각 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민망하고 속상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서로의 지갑이 열리는 그 찰나, 묘하게 흐르는 정적을 마주할 때일 겁니다. 흔히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고들 하죠. 평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겼던 친구의 습관들이 24시간을 붙어 지내야 하는 여행지에서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마음을 찔러대곤 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재물은 가볍기가 먼지와 같고 의리는 무겁기가 태산과 같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태산 같았던 의리도 고작 몇만 원, 몇천 원의 계산 앞에서 먼지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슬픈 단면입니다. 예순둘의 정인숙 씨 이야기가 바로 그랬어요. 3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낸 친구 한소영 씨와 큰맘 먹고 강릉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우리도 좀 누리며 살자고 약속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행 첫날 점심부터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유명한 횟집에 들어가 메뉴를 펼치자 한소영 씨가 여기 왜 이렇게 비싸? 이 돈이면 동네에서 고기 먹겠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인숙 씨는 기분 좋게 먹으러 온 자리니 내가 내겠다고 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한소영 씨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만 할 뿐 정인숙 씨가 계산하기를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어쩌다 한소영 씨가 계산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아까 밥값이랑 이거랑 따지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10원 단위까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순이 넘은 어른들이 고작 몇천 원의 잔돈 때문에 영수증을 붙들고 셈을 하는 그 모습에 정인숙 씨는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또한 넉넉함을 알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이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뜻해요. 한소영 씨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키고 노후 준비도 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손해보기 싫다는 인색함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결국 돈을 쓰는 과정이에요. 내가 번 소중한 돈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쓰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시간 내내 옆에서 돈 아깝다는 소리를 듣고 한 끼 식사 비용을 아까워하며 젓가락질을 망설이는 친구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 옹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정인숙 씨는 여행 마지막 날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제발 그놈의 돈 얘기 좀 그만해라고요. 두 사람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작 2박 3일간의 인색함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돈을 쓰는 태도는 단순히 경제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내가 조금 더 내지 뭐라는 그 한마디가 어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구보다 내 주머니 속 1,000원짜리 몇 장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금이 간 관계는 그 어떤 명약으로도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쓰는 돈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이자 예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노자는 말했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짧은 문장이 여행지에서는 얼마나 뼈아픈 진실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일상에서는 적당한 거리 덕분에 지켜졌던 침묵의 방패가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하는 여행지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65의 강미선 씨는 얼마 전 40년 지기 친구 류은희 씨와 떠난 일본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벚꽃 아래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래된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좁은 료칸 방에서 밤마다 대화가 길어지자 강미선 씨는 그만하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평소라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을 과거의 사업, 실패 이야기와 자녀에 대한 남모를 고민을 술 기운에 모두 털어놓은 겁니다. 강미선 씨는 그것이 친구 사이에 더 가까워지는 진솔한 대화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류은희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선 씨가 식당을 찾거나 일정을 제안하면 사업 말아먹은 솜씨로 괜찮겠어? 라며 농담을 가장한 무시를 하거나 아픈 곳을 툭툭 건드리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게 된 거예요. 강미선 씨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40년을 함께한 친구라도 인간관계에는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할 밑바닥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여행의 낭만에 취해 혹은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말의 실수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노자가 강조했듯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의예요. 24시간을 붙어 있다 보면 자연스레 할 말이 바닥나게 되고 결국 그 공백을 채우려다 나오지 말아야 할 과거의 치부나 타인의 뒷담화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존중의 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만만함과 무례함이라는 독초가 자라나요. 말은 쏟아진 물과 같아서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행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나눈 은밀한 고백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반드시 뼈저린 후회로 남게 돼요. 진정한 우정은 내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가 묻지 않는 아픔을 끝까지 비밀로 지켜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침묵으로 감싸주는 배려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침묵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와 여행지에서 어긋났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50년 지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도 위험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행지에서 겪은 갈등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서로가 쌓아온 고유한 삶의 방식이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며 일어난 자연스러운 파열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무조건적인 가까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서로의 가시가 찌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지혜입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례함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상대에게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줍니다. 혹시 여행 후에 소중했던 인연을 잃고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며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아꼈기에 그만큼 실망의 크기도 컸던 것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상처받지 않는 법이 아니라 상처를 흘려보내는 법이에요. 어긋난 관계에 매몰되어
현재의 평온함을 잃지 마시고 이제는 그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친구와의 여행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지혜를 전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